예, 오늘 강좌의 제목은 중국 통상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산업협력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 중국 통상, 중국 시장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그 CEO들을 대상으로 한 한밭대학교 그 특강의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이제 그 중국에 진출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중국 통상 환경은 이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속도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국 경제 및 시장, 통상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 CEO의 마인드, CEO가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중국 진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많은 중국 진출 기업을 컨설팅하고 함께 중국에서 그 수출 상담이라든지 상대방 파트너 기업들과 그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뽑아보면 이제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뭐 학생의 입장,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일 수도 있겠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CEO의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에게 중국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be useful이라는 중국이 얼마만큼 우리가 설정되는 그런 목표에서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 우리는 중국에 얼마나 올인할 수 있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뽑아봤습니다. 중국 통상 환경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급변하고 있죠. 그동안 이제 한중 관계의 그 통상의 이 여건, 조건, 환경을 보면은 환율의 문제가 또 가장 큰 변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전략.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경제 전략은 주로 그 사회주의 집행부, 이제 정부의 집행부들, 특히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교체에 따라서 국가의 어젠다, 그 전략이 이제 바뀌고, 중국은 전략 밑에 그 많은 그 정책들을 또 펴나가고 있습니다. 뭐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해가지고 5개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정책의 목표를 세분화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은 전략, 정책이 그 세워지면 자금을 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과 이러한 그 정책의 흐름을 잘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어떠한 그 산업과 어떠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그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그 중국은 그 끊임없이 변하는 이러한 그 생태 환경을 갖고 있고, 그러한 중국과 그 통상을 하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는 중국의 어떤 이 변화를 어떻게 잘 그 파악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이 단기, 중기, 장기적 전략의 수립에 중요한 것은 과연 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은 기업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보통 이제 중국은 과거의 그 생각에는 뭐 한국에서 10개 팔리면 뭐 중국에서 100개를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어떤 그 단순 계산.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는 한 5천만이고 중국은 한 14억이 되겠죠. 이러한 단순 계산에 물론 성공한 그러한 그 기업, 성공한 기업이 이러한 단순 계산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기업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오리온의 초코파이라든가 뭐 신라면이라든가 한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그러한 그 중국의 대시장이죠. 인구가 많은 비칸추리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의 입장,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매출이 이제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을 가지고 또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의 어떤 비율과 중국 시장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국은 과연 얼마만큼 이 기업의 입장에서부터
투자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략적 목표 설정 이전에 한번 깊게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단기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여행 기간에서 습득한 이러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전파를 하는데, 사실 중국은 33개 성시 자치구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중국은 14억 인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국가죠. 그래서 단편적인 경험보다는 이제 중국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을 이제 통해서 중국을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기 차이나 코드라고 했었는데, 중국은 이제 일반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이제 그러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깊게 단편적이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해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CEO들은 바쁘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잠시 이제 단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중국을 다녀오는데, 그럴수록 이제 중국을 잘 아는, 중국에 오래 있어본, 중국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해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원이나 스텝으로 이제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중국에 올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이 자원들을 중국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배치할 수 있느냐, 자원의 어떤 배치 문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만 하겠다, 자기들은 진출하지 않겠다, 리스크는 최대한 회피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당연히 사무소를 만들고 이제 현지 법인을 이제 운영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이러한 보다 진전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가들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기업은 물론 이제 그것도 과정 속에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한계라든가 또는 이제 마인드에 대한 어떤 체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통상 환경은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문제도 이제 중요하지만 중국의 수출품, 수입품의 변화가 또 크죠. 이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중국이 수출하는 것들은 과거에 노동 집약적인 그런 제품 위주로 이제 수출을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중국은 저렴하고 값싸고 또는 조잡한 수준의 어떤 이 중국산 제품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중국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제조업에 업그레이드되는 2025, 2035, 2045 전략을 통해서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제 도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꾸준한 어떤 추진을 통해서 중국의 수출품 중에서 R&D 또는 이제 과학기술이 투영이 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수출품들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은 또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이러한 품목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상당히 기술 격차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수준에서 약간의 우위, 지금은 일부 역전, 앞으로 미래는 상당히 이 초격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중 교역에 있어서 이제 산업 간 무역이 산업 내 무역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산업에 있어서 동일한 산업에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철강 산업에서 이제 부가치 높은 철강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부가치가 좀 낮은 철강은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양국 간의 어떤 그 이익이 된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특수 선박, 뭐 유람선이라든가 좀 고급화된 프리미엄 선박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세계로 수출하고, 그리고 일반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라든가 일반 선박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구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도 이제 수출입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죠.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를 잘 읽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 시장의 어떤 수입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중국의 일반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국가, 후진국에서 후진 농업국가에서 시작해서 개발도상국가, 즉 발전도상국가를 거쳐서 지금 중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했죠. 이러한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이 이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만이 지닌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1992년 제14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 특sắc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중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체제로서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진핑 신시대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결국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지만 1992년 장쩌민 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시진핑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이제 이 용어는 같지만 그 당시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체제 발전, 이러한 국가의 어떤 경제의 어떤 발전으로 볼 때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특색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 경험을 융합한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자본주의 특성이었던 이제 시장경제, 이전에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획경제가 일반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이지만 92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80년대 초반 1979년 12월에 중국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계획경제가 갖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화, 시장의 조절 부분을 허용하고 그것을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 이제 80년대의 중국의 경제 체제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속에서의 사형기업, 민영기업과 외자기업들의 발전, 이것이 이제 80년대 중국의 어떤 성장을 이끈 하나의 어떤 원동력으로서 이제 작용을 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과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러한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던 국유경제와 집체경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제 경제죠. 사회주의 교육경제는 이제 공유제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는 비공유제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 그리고 이제 공유제 경제가 점차 이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국유 기업이 이제 축소가 되고, 이제 국유 경제 영역이 축소가 되고, 집체 경제 영역, 집체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공적 경제의 영역이죠. 국유와 집체로 표명되는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과거의 어떤 핵심 부분이 점차 축소가 되는 어떤 이러한 과정이 이제 80년대고, 90년대에는 특히 이제 92년도부터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되면서 이제 93년에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공유제 경제 부분, 집체 경제와 이제 국유 경제 부분이 축소되고, 이 부분에 속해 있었던 이제 이러한 기업들, 이제 국유 기업과 집체 기업들이 축소가 되고 재편되고, 국유 기업 재편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큰 대형 국유 기업은 이제 좀 더 이제 현대 주식회사 제도라든가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룹화를 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더 크고 강하게 만들고, 중형, 소형 국유기업은 이제 나름대로 M&A를 하거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청산하고 이제 민간에 매각을 하는 민영화 작업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90년대 국유기업 재편이죠. 이러한 속에서 이제 이 시장 경제는 꾸준하게 발전돼 왔고, 중국 경제의 그 구조, 체제적 특성이라든가,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이러한 요소들의 배합이 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중국만이 갖고 있는 어떤 발전 경로상에서의 중국의 정책과 중국의 어떤 시장과의 어떤 이러한 조화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창출되어 온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특히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뭐 차이나 코드, 이 차이나 코드는 중국의 어떤 일반성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이해해야지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중국을 이해하는 어떤 코드로서 이제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 속에서는 이제 중국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체제적 특성과 또 인구가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 이상의 비칸출이 큰 국가고 다양한 인구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죠. 중국의 어떤 구성원으로 보면 이 14억 인구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죠.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고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러한 중국이라는 이러한 국가를 구성을 하고 있죠. 중국의 역사 문화는 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서 변화해 왔고 그 속에서 생성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과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태도, 습관 이런 것에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영향은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중국이 33개 성시 자치구인데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성별로도 나눌 수 있고 어떠한 성은 우리 한국의 인구의 뭐 2배가 되는 그런 1억이 넘는 성들도 이제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국가입니다. 하나의 성은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이라는 국가 내에는 33개의 국가가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사고방식도 다르고, 체형이 또 다릅니다. 중국의 북방에 있는 사람과 남방에 있는 사람의 체형이 달라서, 패션의 어떤 의류, 이런 부분, 뭐, 신발,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어떤 소비시장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런칭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적 습관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의 어떤 기후나 조건은 어떻고 그 지역 사람들의 체형이 어떤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당연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이러한 역사 문화에서 발생된 이러한 습관, 비즈니스적인 관행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색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무지개색이 다 녹아 있는 이러한 어떤 국가, 이것이 이제 중국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시장의 각 지방의 지역의 이제 시장의 특성을 시장의 특성을 잘 알려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제어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어떤 지도가 이제 중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의 성도, 성회라고 이제 성후이라는 성의 중심 부분이 이제 빨갛게 점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죠. 이제 동북 쪽에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한 동북 쪽에 보면 요녕성의 성도, 성회는 이제 심양, 길림성은 장춘, 흑룡강성은 이제 하얼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보통 우리는 동북 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동북 경제구라 하면 이 동북 삼성과 함께 우에 있는 내몽고 자치구의 동부 지역을
포함한 것이 이제 동북경제구죠. 내몽고 자치구는 이제 굉장히 그 가로로 길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몽골의 그 외몽골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는 이제 몽골리아죠. 그러니까 몽고가 원래 이제 큰 구역이었었는데, 윗부분은 러시아의 그 공화국으로, 아랫부분은 중국의 이너몽골리아, 내몽고 자치구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과거의 몽골이었던 지역답게 이제 초원이 많고, 그리고 몽골족들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한글, 그러니까 한자를 한글식으로 이제 발음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언론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현지에서 사용하는 발음으로 표기된 이러한 지도가 또 있죠. 그래서 보다 이제 익숙한 지도라서 이것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이제 랴오닝, 선양, 지린, 창춘, 해롱장, 하얼빈, 이렇게 이제 중국의 현지의 그 발음에 익숙한 이러한 지도를 자주 또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는 이제 좌측에 보면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칭하이, 청해성이 있죠. 그 선영, 신잉.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중국의 서부 지역은 여기에서 해남성이 있죠. 이제 중국의 어떤 중간 부분인데, 세로로 중간을 정 가운데를 자르면 좌측이 이제 거의 다 서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서부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크고 그렇죠. 중국은 이제 보통 80년대는 이제 연해 발전 전략, 연해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 인접한 지역이죠.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수출 지향적인 인가공을 통해서 중국의 생산 요소, 예를 들어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제 인력이라든가 토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이제 기업체의 자본이라든가 공장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수출 지향형 이런 발전 전략을 폈죠. 그래서 연해 지역이 80년대의 그 발전에 중요한 어떤 전략의 어떤 전략 거점이다라는 것이고, 점차 이제 이러한 연해 지역 발전에서 중서부 내륙의 발전을 하는 전략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여섯 개 성, 그것이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연해 지역에 속하지 않은 이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섯 개 성에 대한 어떤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2008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타격이 맞으면서 중서부 지역 발전, 내수시장 발전 전략으로 이제 돌아섰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연해 지역과 인접한 이런 중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중부 굴기 여섯 개 성이 연해 지역 발전으로부터 이제 소화가 된 이러한 이후에 서로 이제 교섭력, 중앙정부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여섯 개 성, 연해 시대에서 이제 중부 시대로 가기 위한 이러한 중부권의 어떤 하나의 어떤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전략, 이것은 이제 중부 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산서성, 하남성이라든가 안휘성, 호북성, 강서성, 호남성 등이 이제 여섯 개 지역이 이러한 중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중부 지역을 벗어난 좌측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서부 지역입니다. 중국의 서부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죠. 중국의 계란 노란자 같은 부분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보면은 이제 시안이 있고, 아랫부분에 이제 중경, 충칭이 있죠. 충칭. 성도, 청도가 있습니다. 이런 시안, 충칭, 청도가 이제 하나의 어떤 서상과 경제권, 하나의 어떤 이 삼각형이 중국의 어떤 중원의 하나의 어떤 경제권으로서 이제 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우리 나라만큼의 영역이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들을 묶은 이러한 권역이 형성이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원래부터 이제 1960년대에 중국의 지역 전략이 동북 거점 전략에서 이제 중소관계 악화로 내륙 건설, 내륙의 어떤 삼성건설이죠. 산시엔젠서 전략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지역에 많은 중국의 국유기업이나 전략적인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들이 많이 이제 설립이 되고 했던 지역이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중국 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